퇴사 체크리스트, 퇴사 프로세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퇴직 중후 미리 알기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경영자가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퇴직자가 발생하는 것 관련돼서 KBS ETV에서 파타고니아 이직할 때의 이야기 좀 나오더라고요. 직원들의 마음을 돌린 퇴사 인터뷰의 첫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때 왜 퇴사하려고 합니까? 이게 아니라 파타고니아에서는 우리 회사에 왜 입사했었어요? 이게 1번 질문이래요. 그리고 CHO죠. 부회장인 카터 부회장이 이제 퇴사 면접을 직접 합니다. 퇴직 인터뷰를 직접 해요. 참고로 파타고니아는 역대급의 퇴사자가 나옵니다. 역대급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회사로부터 원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고 그래요. 그래서 퇴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직원들도 사표 낼 때 항상 먼저 이 딘 카터 카타고니아 부회장과 미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회사로부터 원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회사가 당신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했습니까? 우리가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불만입니까? 왜 퇴사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지를 않고 파타고니아에 입사한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는 거. 이런 관점에서 퇴사 인터뷰를 함으로써 파타고니아는 퇴사자가 거의 없는, 물론 입사할 때도요, 입사할 때에도 굉장히 이렇게 가치 중심의 입사자를 채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다가 종종 옛 추억을 살리면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할 정도이다. 마치 누구의 잘못도 따지지 않는 부부 상담의 회사 버전과 같다. 현직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퇴사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또 퇴사하려는 직원으로부터 솔직한 피드백을 받아서 회사가 보다 더 좋아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티타임즈 자료 가지고 왔고요. 딘 카터는 파타고니아에서의 경험이 기대했던 대로였나요? 라고 묻곤 하는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저희 가인지에서도 최근에 퇴사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퇴사자가 발생을 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굿바이 블레싱도 하고 이렇게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까지도 그 퇴직자가 써준 엽서를 제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는데 어제 뒤로 제가 뺐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거죠. 서로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퇴직하는 저희 동료 직원에게도 있고 또 저에게도 있고 또 지원실에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또 새로운 기회를 향해서 또 떠나가는 것을 또 격려해줘야죠. 또 회사도 더 잘 되기를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피숍에서, 제가 합정동이기 때문에 커피숍이 가깝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있는 기간 동안 너무나 좋았었다. 많이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거죠. 자, 퇴사자를 대하는 경영자가 퇴사자 시그널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냐라는 거죠. 동료가 보내는 퇴직 시그널 베스트 10 잡코리아 조사를 받고요. 794명이 응답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근태소홀이라고 그래요. 출근 시간이 점점점 늦어지죠. 퇴근 시간이 점점 빨라지죠. 업무 시간 중에 이렇게 좀 뭔가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휴가 쪼개 쓰는 거, 부쩍 자기 업무를 정리하는 거, 외근 휴가를 등 자리를 많이 비우는 거, 이런 것들이 동료들이 볼 때의 퇴직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전화가 오면 나가서 받는 거죠. 복도에서 조용히 전화를 받을 때에 이렇게 지금 제가 근무 중이라서요. 이렇게 면접이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퇴직 시그널인 거죠. 복도 나가서 전화 받는 거, 자기 자리 물건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퇴직 시그널로 온다고 그래요. 중소기업 87.5%가 1년 못 돼 퇴사한 신입 직원이 있다. 작년 중소기업 신입 조기 퇴사율 평균 17.1%. 지난해 직원을 채용한 기업 중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이유가 실제 업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적성이 맞지 않다. 다른 기업 취업했다. 기업 문화가 안 맞는다. 연봉이 낮다. 연봉이 낮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이유들 대비해서 오히려 낮습니다.
왜 해외 자료들도 보면 2021년부터 22년 4월까지 1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를 보니까 가장 1번이 뭐냐면 경력 개발의 부족이에요. 41%가 내가 여기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른바 물경력이라고 그러죠. 이게 시간이 지나지만 내 경력에 내 지적 자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낄 때 그게 불충분한 보상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글로벌한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배려심 없는 리더들, 의미 있는 일의 부재, 지속 불가능한 작업, 기대, 믿을 수 없는 동료들, 직장의 유연성 부족, 건강에 대한 지원 부족. 이 뭐 이른바 워라밸 쪽이 아래쪽이에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중소기업 직원들은요. 입사할 때부터 대략적으로 업무 스타일이나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치가 있습니다. 허용치가 있는데 제일 허용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5살에서 30세에 직장을 시작한단 말이죠. 과거에는요. 언제 그만둡니까? 50세에서 60세 사이에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거나 약간 쉬는 컨셉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70살까지 일해야 돼요. 70살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내 경력이 나중 되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경력에 대해서 진보가 있느냐 이 관점이에요. 잡코리아 조사 2023년 4월 조사를 보니까 직장 동료가 보낸 퇴직 시그널 탑5를 보니까 매사에 의욕이 없어 보일 때 이럴 때 이 사람 100% 퇴사하겠네 이런 느낌을 갖고 근태에 소홀해질 때 짧은 휴가 자주 쓸 때 취업 앱이나 사이트 자주 볼 때 자기 업무 정리할 때 비슷하게 나옵니다. 시기를 달리해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알맹이 있는 업무를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내 지적 자산, 나의 몸값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뭐 재밌는 이야기도 있죠. 출근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다. 네. 직장 상사랑 말이 안 통한다. 회사에만 있으면 어딘가 몸이 아프다. 진심으로 사직서를 내려다가 꼭 참았다. 뭐 이렇게 16개의 항목을 몇 개가 여러분 체크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2023 올해 7월 13일 노컷 뉴스를 보니까요. 존버 했으니 이런 단어는 이제는 그냥 해도 되는 단어로 우리 하시지요. 존버 했으니 떠난다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 중소기업 근무하던 청년 A씨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 금융상품인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아시죠? 네, 만기가 되자 곧바로 회사에 사표 덧쳤자. 내일 채용 공제 3년 만기, 5년 만기 있죠. 이거 관리직 직원으로 입사를 했지만 고정 업무에 잡무까지 처리해도 돌아오는 것은 최저임금뿐이었다. 정부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나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등 목돈 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청년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청년에게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하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회사의 환경 때문에 기업 문화 때문에 사표를 던지면서 중소기업 청년 유입 및 장기 재직 유도라는 목적이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온라인 비밀 사이트들, 리멤버 사이트들 보니까 실질적인 워딩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거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상사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 먹어가면 자괴감 들어서 싫어질 것 같아. 똑똑한 선배, 동료, 후배들 다 떠나가고 무능한데 끈질기게 자리 지킨 사람들만 남았네. 요거요. 현실적으로 언더백 기업에서 퇴사하게 되는 트리거가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통찰의 순간이 오는 거죠. 어느 날 문득 신입사원들 혹은 3년차 미만 직원들이 딱 고개를 들어서 나의 선배들을 봤어요. 5년차 과장님 회의 시간마다 사장님한테 야단 맞고 있어요. 10년차 부장님 그냥 이렇게 지식은 없는데 그냥 약간 꼰대스러운 느낌으로 그냥 앉아있기만 해. 이런 것을 보는 순간 어느 날 문득 내가 5년 후에 저 모습이 된다? 10년 후에 저 모습이 된다? 아닌데? 그럼 나 어떡하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잘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블라인드에 올라온 것도 보면 탈출은 지능순 뭐 이런 단어들 굉장히 이렇게 뭐 나오죠. 보세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퇴사 사유는 복합적이었겠지만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는 게 뭐냐? 그대로 읽을게요. 꼰대 대표, 무능한 팀장, 오지랖 넓은 부서 상사. 요런 것들이 되는 순간 고개를 들어서 5년차, 10년차를 봤더니 그게 내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내 책임으로 떠넘겨가지고 나는 어떡할까? 그런데 회사 인사팀이나 경영자가 와가지고 왜 퇴사하게 되세요? 진실하게 말 안 하죠. 진실하게 말 안 하죠. 어디 뭐 유학 갑니다. 뭐 해외 갑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리멤버 익명 사이트를 보니까 7월 19일자, 뭐 최근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야기입니다. 5년차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 때 들었던 사무직과 달리 현장 업무 지원, 사무 업무, 퇴사자가 그만두면서 사람이 구해지질 않자 퇴사자 업무 인계 인수와 그 사람의 업무 변경, 퇴사자 업무 변경 이렇게 반복되면서 5년 버텼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5% 연봉 인상 한 번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금에 문제가 있다. 뭐 분위기 좀 싱숭생숭하더니 전 직원 5% 인상 동결 딱 날려버리고 이야기도 안 한다. 1년차 사원과 저랑 월급 차이가 15만 원 난다. 헛웃음 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5년차 대리, 매일 욕먹는 대리죠. 5년차 대리, 5년차 됐으면 뭐 과장 승진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신입사원과 월급 차이 15만 원, 연봉으로 치면 200만 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뭐 이런 경우 퇴사하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싸게 먹히는 거라니까요. 경영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서 차이가 좀 나도록 해주고 하는 것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결국은 퇴사해서 새로운 사람 채용하고 업무 인계인수할 사람 없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직원이 여러 사람 업무 맡아가지고 진행하는 거, 요런 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른바 비싸게 맥히는 거예요. 연봉 관리 잘 해주시고 필요한 때 조금이라도 올라가게끔 해주시고 업무 집중력 생겨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익명 사이트의 퇴사의 트리거가 되는 요인들은요 거의 비슷해요. 말 안 들어 먹어지는 경우예요. 이 정도는 아닌데 상식을 좀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많이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자, 챗 GPT 가인지 캠퍼스에서 이번 주에 발행됐죠. 실리콘밸리 저희가 직접 다녀왔던 경영자들이 100% AI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그러죠. 챗 GPT 물어봤습니다. 직원들이 언제 이직을 생각한다고 생각합니까? 세 줄로 요약하라 명령을 내렸네. 우리 수학 연구님. 성과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이 부재할 때, 회사의 비전 및 성장 가능성이 부족할 때, 만족스럽지 못한 EVP, 일과 삶에 대한 균형이 부족할 때라고 챗 GPT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료로. 자, 그러면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지 않도록 CEO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려줘 했더니 한 10가지를 쫙 보냈어요. 제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강력한 조직 문화 구축, 2번 경쟁력 있는 보상과 혜택, 3번 경력 성장의 기회 제공, 4번 일과 삶의 균형, 5번 성과에 대한 인정, 6번 직원 참여 프로그램, 7번 소통과 투명성, 8번 리더십 개발, 9번 직원 의견을 수렴하는 것, 10번 목적과 영향력 강조. 이런 거 어떻게 느끼세요? 아이고 순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챗GPT 너무나 잘 알아요. 1번 지금은요 강력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경영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경쟁력 있는 보상이에요. 이거 보상 이야기가 나오면 직원도 그렇고 경영자도 그렇고 약간 터부시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대기업입니까? 아니에요. 경쟁력 있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느꼈을 때 그들 스스로가 어딘가와는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보다는 그냥 합리적인 느낌 있죠. 그런 겁니다. 산업의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사 프로세스 이야기를 해드리면 가장 먼저요. 퇴직 징후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101 미팅이나 골든 미팅이나 CFR 미팅, 오늘 제가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퇴사자 면담 하시고, 그 다음에 퇴사가 결정이 됐다면 이 타이밍부터죠. 여기는 이제 숙려 기간입니다. 숙려 기간. 신구 선생님 나오셔서 40일 동안 숙려 기간을 가지시고 다시 오세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뭔지, 조금 40대 이상인 분들은 이게 뭔지 아세요? 신구 선생님.
아, 모르는군요. 아, 압니까? 예, 이렇게 부부가 이혼 상담하러 가면 이렇게 이혼 숙려기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뭐 하시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좋아하시기도 하고. 자, 이때는 결정이 됐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헤어지기로 했다. 치면 이제 오프보딩이라고 그럽니다. 오프보딩. 온보딩의 반대말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퇴사 CAC, 인계인수서, 보안유지 서약서 및 필요서류, 부검메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퇴사일이 되면 퇴자자 인사하시고, 남아있는 직원들 관리해야 됩니다. 자, 원팀이 있었어요. 3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1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럼 반드시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반드시 남아있는 사람들을 미팅하셔서 업무 인계인수 어떻고 업무의 강도가 어떻고 하는 거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퇴직 징후를 예방하는 2가지 방향성이 원래 있습니다. 원래 사전적으로 있어요. 이거 상황 대응 리더십 켄 블랜차드가 1분간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낮은 지원과 낮은 지시를 해야 될 때 높은 지원, 높은 지시, 높은 지시, 높은 지원, 마지막으로 높은 지시, 낮은 지원을 해야 될 때 이런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을 볼 때 파트너 코칭을 해줘야 될 직원인지 마스터 코칭을 해주어야 할 직원인지를 잘 나눠서 회사 내에서 개인들에게 피드백이 잘 일어나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비즈니스 파워 콘서트에서 김경일 교수님이 일이 재밌어지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일에 게임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다. 마치 게임을 내가 하는데 점수를 몰라요. 내가 몇 등인지 몰라요. 혹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여부가 피드백이 안 와요. 그럼 게임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예. 점수판이 없는 탁구 게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마치 회사 내에서도 그런 게임적인 요소로 어느 정도가 잘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좀 잘하고 있고 어느 건 좀 부족한지를 아주 진심 어리게, 야단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 해주라는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퓨 리서치 조사를 보더라도 근로자의 약 3분의 1은 34%는 관리자나 감독자로부터 자신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자주 또는 매우 자주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39%는 때때로 피드백을 받는다고 말하고 27%는 거의 또는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물론 이거는 아메리카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예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는 피드백을 수용해요. 피드백을 매우 혹은 자주 받는다고 대답하는 직원의 80%는 관리자나 감독자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의 양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나치게 평가 중심형 대화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했어, 못했어, 다음에 똑바로 해, 이런 대화들이 그동안 많다 보니까 관리자들도 직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요. 내가 잘했다고 하기, 칭찬해야 된다, 칭찬한다, 너무너무 또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자, CFR 미팅 이야기 가인즈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즈가 계속해서 조직 문화를 위해서 강조하는 측면이 있죠. 그건 첫 번째, 성과 관리하기 위해서는 KPI로 가지 마시고 OKR로 가세요. 이런 이야기 제가 해드리고, 두 번째, 직원들과 소통을 할 때는 평가 중심형 대화를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대화를 하세요. 잘했다 못했다로 가지 마시고, 와, 이 행동은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행동은 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행동은 새롭게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 행동은 그만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로 넘어가지 말고 일 자체에 머물러서 대화를 계속하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과 성과에 머무르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했는지, 성장 마인드셋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 일의 결과를 그대로 보지 말고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지식과 노하우를 얻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이런 관점으로 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3R이라고 그랬죠. OKR, CFR, AAR. 이 세 가지를, 조직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프라인으로 현장 가서 대화할 때는 좀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의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저희 컨설턴트들도 현장 가서 초기 마인드 세팅을 할 때 세 가지를 해요. 목표 관리할 때 OKR, 커뮤니케이션 할 때 CFR, 결과를 돌아볼 때 AAR, 3R 이야기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CFR 미팅의 방법론도 왼쪽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레스, 진행 상황, 컴피턴스, 자신감 체크, 로드블럭이네요. 방해물과 피드백을 제거하는 것, 이노베이션, 혁신의 방향성을 잡는 것. 그래서 질문 코멘트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미팅 카드가 있어요. 목표를 수립을 했어요. 목표를 수립했다면 그걸 가지고 어떤 대화를 할 건지 아까 보셨죠? 체크인하고 공약과 응원 그리고 PCRI 이 순서대로 질문을 실어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집중하고 있는 목표의 진척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일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다면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일을 진행하면서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개선 방안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팀장과 팀원의 대화가 촉진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비평가형 대화를 연습하는 방식이에요. 나중에 익숙하면 가인제에서 제공해드리는 이런 양식 사용하지 않아도 바로 그냥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요 어색해요.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예, 저한테 많이 질문하세요. 예,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가인제에서는요 어렵다,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골든 미팅 카드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로가 동의한 성과, 역량, 성장 목표에 관해서 도전적 관점에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건데 칠판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골든 미팅은 골든 타임, 골든 미팅이에요. 직원들이 요 타이밍에 딱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단 말이죠. 통상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미팅을 하시고 가능한 한 달에 한 번씩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골든 미팅은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질문, 당신의 탁월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지난 3개월 동안에 당신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딱 함으로써 그 스스로가 제가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게 참 좋아졌고요. 이런 결과는 굉장히 성취감을 느꼈고요. 신나게 말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의 동료들을 도운 동료들을 도와준 성과는 무엇입니까? 당신 주변 사람들의 성과에 당신이 기여한 건 뭡니까? 그러면 이게 간접 성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가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 우리 동료가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이런 걸 지원해 줬고요. 이런 거 할 때 제가 도와줬고요. 이런 거 할 때 제가 서포트해 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체 최적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발견한 지식은 뭡니까? 역량. 지식과 역량이 성장 마인드셋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오케이, 좋아요, 너무 좋네요. 성장을 위해서 학습을 했거나 당신이 일을 하면서 발견한 노하우가 뭡니까? 이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업무 실적을 실적으로만 끝나지를 않고 나의 어떤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문성의 방향으로 인식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반복할수록 실력이 올라가요. 자기 인식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이 필요한 건 뭡니까? 도와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앞으로 다음 성장을 위해서 어떤 거 내가 도와주면 좋아요? 뭘 도와드릴까요? What can I do for you? 뭘 당신을 위해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을 만났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다음에 잘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잘한 일 뭐라고 생각해요? 질문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이야기하게. 오케이. 다른 사람의 성과에 당신은 뭘 도와줬어요? 와, 좋네요. 지난 기간 동안에 당신이 발견한 지식이나 노하우는 뭐가 있어요? 와, 너무 좋네요. 내가 뭐 도와주면 좋을까요?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대화의 마지막에 내가 한마디 조언을 해줘도 괜찮을까요? 지난번에 이랬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던데 조금 더 발전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 한 달 동안에는 그거 한번 좀 체크하면서 가봅시다. 이거 우리 발전해서 다 한번 봅시다. 한마디 조언해주면 되는 것이죠. 골든 미팅 카드 양식 올려드렸으니까요. 가인즈 캠퍼스에서 골든 미팅 치시면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나 예시, 롤플레이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보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온보딩의 반대말로 구성원들이 나가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오프보딩도 잘 해줘야 되고요. 잘못하면 재정적이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데이터도 유출되고요. 보안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기업의 평판 관리.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직원은 퇴사해서 잡플래닛을 남기죠. 평판 관리에서도 잘 헤어져야 그 관리를 서로가 얼굴 붉힐 일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회사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직원들을 해고를 했어야 했어요. 그때 임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기업의 상황, 비전에 근거한 해고 절차, 기준, 보상과 취업, 후속 지원
감사와 사과의 메시지 이런 것을 아주 정성 어리게 담아서 보냈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트위터 한 줄로 해고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미국적 상황에서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퇴사한 동료들과도 자주 이야기를 한대요. 에어비앤비가 좋은 회사고 잘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대요. 그만큼 회사도 직원들에게 진심이었으니까. 오프보딩이 중요한 이유는 남아있는 직원들에게도 퇴사한 직원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의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넷플릭스의 경우도 부검 메일을 실시하고 있죠. 왜 떠나는지, 회사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회사의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넷플릭스의 메시지 1번부터 4번까지가 퇴사하는 직원이 남긴 거고 5번은 넷플릭스의 인사팀이 마지막으로 퇴사하는 직원의 이메일에 붙여서 인사팀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러이러해요 라고 하고 전 직원에게 날려버립니다. 전 직원에게 날려요. 가인즈 캠퍼스도 저희 회사죠. 넷플릭스 부검 메일과 같은 문화를 도입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직원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에베소 편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에베소 편지를 쓰겠냐? 라고 물어보고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써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랬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동의를 물어봅니다. 전 직원 보내면 좋겠냐? 아니면 그 해당되는 센터에만 보내면 좋겠냐? 물어보면 전 직원이다. 그러면 전 직원이 보는 톡방에 올려주죠. 그리고 저희 가인즈 팀에서도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같이 올려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메일까지 확인하고 퇴직을 하게 되는 거죠. 76%가 부검 메일 제도를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퇴사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려고 하다가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경영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이게 약간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 나올까봐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부검 메일을 써도 너무나 힘들게 쓰지 않을 정도의 느낌이 되려면 나는 퇴사하는 직원을 만나서 어떤 미팅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퇴사하겠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영자로서는요, 상실감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한계라는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상실의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살짝만 뛰어넘어 보면 문화가 되면요, 이거 부드럽게 됩니다. 조금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게 문화가 되면요, 그렇구나. 남아있는 직원들도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HR 인사이트에서도 퇴사자 발생지 확인해야 될 이슈와 진단법을 보니까 A급 직원이 지속적으로 퇴사하는지, 비슷한 직급, 직책 연차의 직원들이 반복해서 퇴사하는지, 리더 또는 신입 입사자들이 계속 퇴사하는지, C레벨이 퇴사하는지, 같은 부서나 팀에서 자주 퇴사하는지, 비슷한 이슈가 동일하게 반복되면 해당되는 조직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단할 때 포커스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걸 먼저 봐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조직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을 때 구성원들에게 미래의 전략과 방향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는지, 조직은 성장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구성원들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지는 않는지, 조직의 성과를 위해 개인이나 직무에서 중요시하는 일의 의미와 영향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직원들이 경영진, 리더와 수평적인 대화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서 구성원들 또는 일부 구성원들과 소통되지 않는 일방적인 모습이 있는 그런 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 퇴사자 부검 메일이 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면담을 조금 추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담 질문할 때 이런 질문들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골라내셔서 왜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되었습니까? 결정을 내리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회사가 충분하게 지원해 주었다고 좀 느꼈습니까? 당신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많이 저한테 현장 가면 많이 질문하십니다. 퇴사하고 하는데 연봉을 올려서 그 퇴사자 잡는 거 그거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연봉을 더 줘서라도 이 직원을 잡는 게 필요하다.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두렵죠. 퇴사한다고 했더니 연봉 올려줬다. 소문나면 끝장이죠. 이런 경우 비밀 유지 서약을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비밀 유지 서약은 민법상 보안 유지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공개되어서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 손해금을요, 그 개인에게, 근로자이긴 하지만 그 개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민법상 이유기 때문에 법원을 가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지만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판례를 근거로 해서 정말 퇴사하는데 내가 연봉을 더 줘서 잡고 있는데 내가 두려운 게 있다. 이게 알려지면 기존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회사가 인건비 관리하는 어떤 원칙이 깨질까 봐 두렵다. 이거 네가 약속 지킬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보완서약서를 쓰게 하시고 연봉 올려줘서 그 직원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호봉제를 취하지 않고 연봉제를 취한 이유이기도 해요. 단 기본급으로 올릴 거냐, 수당으로 올릴 거냐, 아니면 인센티브를 지급할 거냐, 사이닝 보너스로 할 거냐, 1년간 만근했을 때에 1년 후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방식으로 할 거냐, 그건 디테일하게 들어간 문제예요. 단 너무너무나 연봉을 교조적으로 적용해가지고 꼭 잡았으면 하는 직원을 정말 돈 때문인데 개인 입장에서 어떤 이유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머니가 요양원을 가셨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거나 우리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의료비가, 병원비가 앞으로 몇 천만 원 들어가게 생겼어요.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잘 이렇게 연봉을 일부 엑스트라하게 한다 하더라도 잡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요소는요, 이 보안에 관련된 법적인 이슈가 있는데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가능한 일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 관리자로 인해서 퇴직합니다. 관리 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리더십에 대한 점검하는 거죠. 퇴사자 면담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주중 또는 늦은 시간, 주말 면담 피하기, 잡담이나 돌려 말하기 피하기, 동정심이나 상투적인 위로 삼가하기, 그 자리에서 문제 해결하고 하지 않기. 그렇죠. 바로 듣자마자 연봉 올려줄게.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오히려 마음 상합니다. 결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측하지 말기, 불필요한 논쟁하지 말기, 방어적으로 행동하지 말기, 수용해주는 거 매거진 환경 자료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 면담. 개선할 수 있는, 우리 조직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얻을 수 있습니다. 리더들에 대한 통찰을 확보할 수 있고요. HR 경쟁력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즈에서 퇴사자 관리 검색하시면 퇴사 결정 후 CAC 확보할 수 있습니다. D-30일, 인계인수 D-7일, D-1일, 굿바이 블레식, D-데이, D+7일 급여 지급하는 거 통상 퇴직금 한 달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죠. 통상 15일 이내에는 마무리하시는 게 좋고요. 퇴직자 관리 제대로 안 돼가지고 퇴직금 안 들어왔는데요. 전화 받고 경우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연락 오고 그런 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오픈해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왜 퇴사했을까? 퇴사하는 직원들 관리하기. 왜 기업들은 직원 경험팀으로 퇴사하는 MZ세대 속타는 기업들, 이런 유튜브 영상 오픈되어 있고요. 유튜브에는 자료가 없죠. 가인즈 캠퍼스에 필독 영상 모아서 올려놨습니다. 퇴사 예방부터 퇴직자 관리. 가인즈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즈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